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자도 피곤하고 온몸이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자주 아프시나요? 건강검진을 받아도 큰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건지 답답하신가요? 여러분, 이건 절대 꾀병이 아닙니다.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살인자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0대와 50대에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높았던 사람은 20년 후 뇌 부피가 5%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눈에 띄게 작아졌는데 이럴 경우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의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10%가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만성염증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보면 만성염증은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암, 치매와 같은 무서운 질병의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마치 집안에 작은 불씨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큰 화재가 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몸속의 만성염증을 싹 없앨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성염증의 정체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줄여야 할 음식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흰 쌀밥이랑 빵이 뭐가 나쁜데요? 우리 조상들도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먹던 쌀과 지금 우리가 먹는 흰 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도정을 덜 해서 영양분이 살아있었지만 지금 흰 쌀은 껍질을 다 벗겨내서 당분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계영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탄수화물을 과식하면 우리 몸에서 갑자기 불어난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되고 남은 혈당이 간과 근육, 지방세포 등에 저장되면서 엄청난 양의 염증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흰 쌀밥 한 공기에 달콤한 빵 한 조각을 드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빨리 혈당을 낮춰야 해. 라며 인슐린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급격히 떨어지고 여러분은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또 단 것을 찾게 되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 물질입니다. 365MC 영등포점의 소재용 원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혈관벽이 계속 손상을 받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혈관 안을 긁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72세 김기철 어르신이신데요. 평소 빵과 과자를 좋아하셔서 하루에 서너 번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을 바꿔보라고 하셔서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빵과 과자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온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할까요? 흰 쌀밥, 흰 빵,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주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모카라떼 같은 달콤한 커피는 한 잔에 각설탕이 10개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고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빵을 드실 거면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멀리해야 할 것은 바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 냉동식품, 소시지, 햄, 이런 것들 자주 드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기 좋은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인스턴트 식품에 든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트랜스지방, 방부제, 인공 첨가물 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원래 액체였던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소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오래 가고 음식이 바삭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트랜스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체내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5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삼순 어르신은 혼자 사시다 보니 매 끼니를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혈관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서 인스턴트 식품을 완전히 끊고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더니 6개월 만에 혈관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공식품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고 이것이 또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완벽하게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던 습관은 바꿔야 합니다. 대신 직접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요리를 하시는 겁니다.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은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아니, 음식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왜 염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음식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염증의 원인입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의 연구 자료를 보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내에 많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위험하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계속 분비되면 문제가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계속 고속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그렇게 하면 엔진이 망가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면역 체계가 교란되고 염증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 심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체내 염증 수치가 40% 높다고 합니다. 또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78세 박경순 어르신은 평생 일만 하시면서 하루 내 5시간만 주무셨다고 합니다. 잠을 줄여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좋은 줄 아셨대요. 그런데
70이 넘으면서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이라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어르신은 그때부터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안 왔지만 낮에 햇볕을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점차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석 달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충분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줄이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3가지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염증 물질을 만듭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과 화학 첨가물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것들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편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 몸속의 염증이 싹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성염증을 없애기 위해 먹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할 음식은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여러분, 등푸른 생선 좋아하시나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 말입니다. 이 생선들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바로 오메가3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의 연구 자료를 보면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방해하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EPA와 DHEA라는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조절하고 백혈구 세포에 작용해서 염증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2013년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오메가3 섭취가 대사증후군의 주요 염증 지표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알레르기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최금자 어르신은 50대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아프셨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셔보세요 라고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때부터 일주일에 3-4번씩 고등어구이나 꽁치구이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미국 심장병협회에서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장합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이 가장 좋고 연어도 훌륭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멸치도 아주 좋습니다. 멸치 50g에 오메가3 지방산이 1.2g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생선을 구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기름이 생기니까 굽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생선을 잘 못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들기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들기름은 61%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물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 무치시거나 김에 발라 구워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챙겨 드셔야 할 것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카레 가루에 노란 색깔을 내는 바로 그 향신료입니다. 이 강황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향신료 중에서 항염증 효과가 가장 높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201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강황을 꾸준하게 섭취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관절 부종과 통증, 아침 뻣뻣함이 크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강황의 항염증 효과가 이부프로펜이라는 진통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병원의 자료를 보면 강황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해서 조직의 염증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며 신체를 해독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70대 중반의 정호영 어르신은 오랜 기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 동안 걸어야 풀렸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강황이 관절염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 매일 아침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꿀을 조금 넣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2달째부터 무릎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3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황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후추를 아주 조금 같이 넣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카레를 만들 때 넣거나 볶음 요리에 살짝 넣거나 밥을 지을 때 조금 넣으면 노란 색깔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담석이 있으신 분은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데 쓰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강의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매우 강한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 예를 들면 관절염, 알츠하이머병증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염증과 관련한 효소에 작용해서 천식치료제의 효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생강에 풍부한 마그네슘과 비타민C는 전반적인 폐 면역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68세 장복순 어르신은 만성기침으로 고생하셨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였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셨지만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의원에서 생강차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라는 조언을 들으셨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끓인 다음 꿀을 조금 타서 드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기침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3달 후에는 거의 기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는 겁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물 2-3컵에 넣고 10분 정도 끓입니다. 그 다음 꿀이나 대추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생선 요리할 때 넣으면 비린내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조금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 생강 가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 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타서 마시시면 됩니다. 다만 생강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드셔야 할 음식은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작고 동그란 과일들 말입니다. 이 작은 과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자료를 보면 베리류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이며 항염증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서구식 아침 식사를 할 때 딸기 주스를 마시면 그 나쁜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가 대단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염으로 인한 통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체내에서 열충격 단백질 수치를 높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체리도 훌륭합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페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통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72세 윤재현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아파서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힘드셨답니다.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셨지만 증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블루베리가 관절염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씩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손가락이 조금 덜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석 달 후에는 바늘에 실을 꿰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리류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드셔도 좋고요. 겨울철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냉동해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유나 두유에 넣고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 줌, 그러니까 100g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늘어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드셔야 할 음식은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가 훌륭합니다. 이 채소들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스텝 투 헬스의 연구 자료를 보면 브로콜리는 케르세틴 함량이 높은 채소라고 합니다. 최고의 항염증 식품일 뿐만 아니라 알칼리화, 항암, 항산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양배추도 대단합니다. 양배추에도 케르세틴이 포함되어 있어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제산작용을 하며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염증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한정수 어르신이은 장이 안 좋아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셨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은 계속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양배추를 매일 드셔보세요 라고 권유하셨답니다. 어르신은 매일 점심과 저녁에 양배추를 삶아서 샐러드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유와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훨씬 편해지기 시작했고 석 달 후에는 소화불량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양배추 없이는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채소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브로콜리는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녹색이 선명하게 유지될 정도로만 살짝 쪄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보다는 쪄서 드시면 좋습니다. 샐러드로 만들어서 올리브유와 식초, 소금을 조금 넣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니면 된장국에 넣어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밥 한 공기에 채소 한 접시, 이게 건강한 식사의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 먹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만성염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3가지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그리고 꼭 챙겨 드셔야 할 5가지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강황, 생강, 베리류 과일, 그리고 녹색 채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팁 2가지는 하루 30분 가볍게 걷기, 그리고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요즘 피곤해 보이는 배우자, 온몸이 아프다는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형제자매. 이 영상을 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 저녁에 라면 대신 생선구이를 먹는 것, 저녁에 30분만 걷는 것, 밤 11시에 자던 걸 10시에 자는 것.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또 일주일 후에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는 겁니다. 석 달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만성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 치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어르신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노력하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걷겠습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